자, 여름 방학 수학 공부 이렇게 준비해야 후회 없다. 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이제 뭘 해야 될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사실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3주로 굉장히 짧죠. 네, 겨울이 길고 여름 방학이 짧죠, 3주로. 그러니까 이 짧은 3주 동안 과연 무엇을 하면 소문이 날까? 오늘 점심에 뭐 먹으면 소문 날까? 뭐 이런 것처럼 아, 우리 이번 여름방학, 24년 여름방학 3주 동안 뭘 하면서 만날까? 뭐 이런 얘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은 4주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뭐 비슷하니까 뭐 사실 그리고 초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기존 패턴에다 좀 이렇게 좀 덧붙이는 좀 덧붙이는 이런 특장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초등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제가 여태까지 지켜본 결과 어떤 경우에 좀 이렇게 알찬 여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장면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처음 한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사실 3주라는 시간이 뭔가 이렇게 많은 걸 바꾸기에 좀 유리한 시간 아니죠. 충분한 시간은 아니죠. 굉장히 짧습니다, 방학은. 그래서 사실 뭐 새로운 도전보다는 에, 기존 기존 학습대로, 기존의 어떤 흐름과 방향대로 패턴을 유지하되, 우선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좀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 뒤에 단점 부분이에요, 단점 부분.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학습할 때 늘 쉬지 않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얘기하는 게 잘하는 것만을 해서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너의 단점을 보완하는 학습을 해야만 네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3주라는 시간은 어떤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아주 짧고 강렬한 기간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3주 동안은 기본적인 패턴을 유지하되 우선은 단점 보완을 하는 초점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좀 이렇게 케이스를 갖고 왔는데 우선 제일 마지막 얘기를 좀 먼저 할 거예요. 자, 네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얘기를 할 건데 우선 네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자, 고등학생이라면 오히려 좀 여름방학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 여름방학을 설계하는 게 가장 복잡한 건 사실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 한참 선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 고등학생들이 사실 좀 복잡하고,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여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중학생을 두신 부모님들, 혹은 고등학생을 두신 부모님들 모두 다, 아, 나중엔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우선 고등학생이라면, 사실 여름방학은 첫 번째, 2학기 중간고사 있죠. 2학기 중간고사. 고1이라면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름방학부터.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1이라면 2학기 중간고사 범위인, 이제, 뭐, 도형의 방정식 제일 뒤에부터, 뭐, 저기, 수화가 되겠죠, 수화. 수화의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가 되는데, 중간고사 혹은 2학기 시험 내신 대비를 하시면 되고, 2학년이라면 당연히 수투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생 1, 2학년들은 간단해요. 그렇게 내신 대비에다가, 만약에 미적분이나 확통이 선행이 안 돼 있다면, 학통이 선행이 안 돼 있다면, 미적분이나 확통의 특강을 들으면 됩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미적분을 뭐 한 번 정도 들은 상태면 좀 응용이나 심화 단계를 듣고 혹은 확통이 잘 안 돼 있으면 확통의 응용이나 심화 단계를 듣고 만약에 아예 안 돼 있으면 초견을 듣고 그, 그 미적분이나 확통만 이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뿐 나머지는 그냥 내신 준비를 본인의 단계에 맞게끔 하면 돼서 오히려 고등학생의 여름 전략이랄 게 별로 없어요. 좀 간단합니다. 게다가 보통 이제 중간고사들이 9월 중하순에 보죠. 9월 하순. 이게 뭐
추석 명절에 어떻게 끼냐에 따라 다른데 거의 개학하자마자 거의 바로 보기 때문에 예, 그냥 중간고사는 없다 생각하면 되는 게 이제 고등학생의 패턴이고요. 이제 그러면 그에 반해서 중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고등학생 얘기는 끝났어요. 예. 자, 우선 첫 번째, 진도가 느린 학생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 아이가 이제 전체적인 수학학습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부족한 부분을 잘 체킹해서 그것을 이제 채워서 메꾸라는 얘긴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의 현재 단점이 선행 진도가 좀 늦은 경우, 네. 선행 진도가 좀 많이 늦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진도가 느린 학생의 경우는 이제 잘 보세요. 만약에 중등 과정, 고등 과정, 이제 뭐 진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되게 여름 때 새로운 과정을 나가려고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시는데 이 3주라는 기간 동안 새로운 과정을 가가는 건 사실은 아무리 집중적으로 해도 사실은 뭐 대부분의 경우, 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예, 대부분의 경우 3주 만에 어떤, 하나의 과정을 나간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집중해서 그것만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갖고, 하나의 과정을 뭐 되게 그냥 초견으로, 그냥 한번 본다의 식으로는, 초견으로는 쉽진 않고, 예, 뭐냐, 우리에 있는 정규 과정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복습 과정이다 이러면 좀 가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한 과정이 있고 안 가는 과정이 있어서 대부분은 만약에 진도가 느리다면 이 여름방학 기간에 오히려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했던 과정이 심화 과정으로 이용하시는 게 사실 더 나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유형도 해야 되고 심화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은 여름인데 어떤 유형을 한 진도, 두 진도 나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하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심화를 시키는 게 더 좀 유리한 기간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고등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지만 만약에 확통 같은 경우 예, 이게 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서 그렇지 개념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번정도 초견으로 선행을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뭐 멀쩡한 중학교 2-1이나 3-1 이런 아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3주 동안 한 과정을 돌린다 이런 것은 좀 회피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대부분 나중에 산화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짜기보다는 진짜 막 예를 들면 어,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늦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등 2-1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2-1의 진도를 조금만 스피드를 붙이든가 아니면 그것도 좀 별로면 그냥 심화를 시키시는 게 오히려 방학 때는 좀 남는 장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사실 많은 학원들이 여름방학 특강이라고 해서 3주 동안 한 개의 코스웍을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래서 뭐 심지어 3주 동안 한 개뿐 아니라 여러 개의 코스웍을 막 돌게끔 하는데 이게 진짜 뭐 웬만한 학습량을 받쳐주게 같이 짜여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그 나중에 산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수상을 한번 나간다라고 하면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쫙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 있어서 계속 15일간 수상을 해야 뭐 문제도 풀고 배우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배우기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만 그냥 쭉 진행하고 뭐 문풀은 뭐 그냥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그냥 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배 어머님들도 늘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 부분 진도가 느려서 방학 때 진도를 빼려고 특강을 들었는데 수업만 듣고 문풀량을 많이 안 붙였더니 결국은 그건 다 산화되더라. 다 날아가던 부분이더라. 이런 증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수학 공부가 초기화에 개념 듣고 문제 유형 풀고 개념 듣고 유형 풀고 이렇게 티키타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익힘과 이해가 동시에 되면서
심화의 초석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단기간의 특강의 어떤 한계점은 문제풀 시간이 많이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름방학 때 진도가 느려서 빨리 나가고 싶으시면은 아예 그냥 차라리 수학에 올인을 해서 예, 진도도 나가고 문풀에 충분한 문풀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여러 교과들을 해야 된다 싶으시면 어, 무리하지 마시고 오히려 심화를 시키는 게 낫다. 심화를 시키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전진이니까요. 그것도 유형 나가는 것보다 유형 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심화를 해놓으면 어차피 얘는 연결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화 쪽을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진도를 빼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완성하고 싶다 이러면 완전 수학에 올인할 것을 좀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늘 얘기를 많이 드리던 사항인데 어, 이게 사실은 이 우리 어른들의 욕심다. 또 아이들도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 막상 또 해보면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또 후회만 많이 남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갑자기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현 중1입니다. 학원에서 공동수학도 기본 정석 진행이고 MPT 중위 점수는 좋은 편, MPT 중위는 점수가 안 좋아요. 여름방학 준비는 중등 복습 위주가 좋을까요? 뭐 이런 경우는 뭐 아주 간단하죠. 예, 조이님. 그런 경우는 중위 심화를 시키시면 되는 거죠. MPT가 어떻게 성적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MPT 성적표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드리잖아요. 만약에 심화가 부족한 거면 중위 심화를 시키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느린 경우가 아니고 심화가 부족한 학생의 체크 포인트인데요. 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수원 있죠, 수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원은 여름방학 특강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커리큘럼이고요. 수투는 개념 위주의 문풀량이 오히려 좀 적어도 좀 가능하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비추인데 수투는 좀 가능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 수상수화는 사실은 연습량이 많이 붙어야 되는 게 그래서 수상수화 수어는 제가 볼 때는 하려면 제대로 시간을 붙여놓고 해야 되고요. 수트는 조금 그거보다는 라이트하게 선행이 가능한 부분. 미적분은 뭐 말도 안 되고요. 미적분은 만약에 이제 그 15일 동안 만약에 한 과정을 돈다 치면은 그냥 아, 수박 겉핥기 하는구나 하고 각오하고 나중에 후견할 때 그냥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할 거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미적분은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중3 아이들부터는 패턴이 그게 아니니까 그렇고 소통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진도를 정리를 했으면 이게 중등 과정이랑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심화가 부족한 학생의 체크 포인트. 심화가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뭘 대비해야겠냐, 방학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황하게 심화 빌드업이니까 뭐뭐뭐보다는 아이가 그 이제 여기 뭐 계신 분들 MBT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어느 학년부터 심화가 약한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그냥 15일간 심화서 2권 정도 풀면은 딱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 권이면 좀 약한 거고 만약에 심화가 약하다고 하면 자기한테 맞는 교과의 책을 골라서 심화서 2권 정도를 만약에 중등 과정이라면 레벨 2, 3만 고등 과정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수상하라고 치면은 수상의 일품, 수화의 일품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상의 불라, 수화의 불라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심화서 수준을 또 채택을 해서 한 2권 정도 풀면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여름방학을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도만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심화다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가볍게 아이의 심화 수준에 맞춘 책 2권 정도를 여름방학 때 어디 그냥 저기 계곡 옆에 있는 산장 산장 좀 이상한데 암자 암자 좋다 목탁 소리 나는 암자에 가서 뭐 그냥 고수의 느낌으로 한 2권 정도 풀고 오면 심화는 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방학 때 어쨌든 좀 내공을 쌓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는 게 사실은 이 여름방학이 훨씬 더 좀 효용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예전에 제가 이제 겨울방학을 보내는 법을 좀 한번 라이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은 지금은 이제 이게 비대칭 구조가 됐기 때문에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거의 2배 이상 길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의 학습 전략과 겨울방학의 학습 전략은 이제 굉장히 달라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3주에 뭐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만약에 심화가 부족하다면 심화만 한다. 그럼 보름 동안 2권 정도면 너무나 알찬 거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심화만 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기존 진도에 그냥 나가던 그 진도 체제에 방학 3주가 이렇게 걸려 있을 가능성이 크죠. 뭐 예를 들면 7월에 오픈해서 7, 8, 9 이렇게 3달간 나가는 과정이 여름방에 걸려 있으면 그런 진도반 하나를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심화서를 한 것만 3주 동안 열심히 낮밤으로 아니 아침 점심으로만 풀어도 남는 장사 아닌가. 충분히 훌륭한 뭐 여름 아닌가. 근데 이제 뭐 단순히 푼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오답하고 완벽하게 좀 심화 학습 빌드업 방법을 이용해서 그렇게만 공부하면 되게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선행 때요. 선행 때, 즉 중학교 때 자꾸 이 심화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뭐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등학생 부모님도 있을 텐데, 계실 텐데, 와 진짜 더워요. 계실 텐데 이렇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 시간이 더 없어요, 중학생들보다. 지금 초등학생 부모님들도 사실 아이들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중학생이 되면 더 바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바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쁘게 되면은 문제가, 이 수학 같은 경우는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심화학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좀 자기가 못 풀겠는 문제를 좀 골똘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제 더 바쁘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는데 진도도 막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선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선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심화 학습을 하는 어떤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고민하고 뭐 시간 재서 풀고 한 15분 이내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이런 습관들을 좀 길러놔야 고등학교 가야 좀 전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학기 중에는 또 뭐 학교 수행도 있고 뭐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간이 좀 널널하니 특히 어 수박 겉핥기 해서 어차피 산화될 거에 투자하지 마시고 나중을 위해서 학습 자세도 좀 잡고 그다음에 아이 뭐 빌드업도 좀 하고 사고력 형성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근원적인 힘을 좀 올리는데 여름방학을 보내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진짜. 진짜 남는 장사. 너무 진도가 늦어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경우 빼놓고 그런 경우 뭐 특수한 경우 몇 가지를 빼놓고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화에 좀 3주간 투자해 주시기를 저는 좀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심화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이 3주 동안의 어떤 코스웍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셔라 이런 얘기고요. 상황이나 구조는 다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게 사실 이래요. 아이들 키우고 공부하는 거 보면서 네, 뭐 방학 때 뭐 한 코스, 두 코스, 세 코스 막 다 집어넣어서 다 들으면 나중에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아이들의 성적으로 다 이렇게 환원이 되고 실력이 쌓이는 과정이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적으로 그 특강이라 하는 어떤 세계적인 이 상품적 특성과 그다음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분보다는 오히려 낭비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불편하지만 솔직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적응이 됐어요. 별로 안 더운데요, 이제?
괜찮은데요? 아우, 좋은데요? 아, 적응이 됐어요. 인간 적응의 동물. 아, 좋아.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3번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 주셔야 되는데, 특정 단원이나 부분이 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특정 단원이나 부분이 약한 친구는, 예를 들면 함수, 뭐 도형의 방정식, 뭐 그다음에 2-2의 저기 뭐 닮음, 뭐 3-2의 뭐 삼각비 원의 성질 뭐 등등 이렇게 아니면 뭐 경우의 수가 약하다든가 이렇게 본인마다 각자 아이마다 특정 단원 부분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진짜. 이런 거는 이제 이 여름방학 3주에 정리하기 좋아요, 진짜. 예. 여름방학 3주에 정리하기 딱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빈도도 그렇게 느린 것 같진 않고 치마도 적당히 됐어. 이런 학생들은 특정 단원, 약간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부분에 올인하는 3주를 보내도 됩니다. 예. 문제집을 뭐 여러 권을 사갖고 그 부분만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쪽에 프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진짜 부분으로 열리는 특강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약점, 본인이 갖고 있는 특정 단어나 부분에 대한 약점을 좀 보완하는 이런 과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함수를 되게 못해. 함수가 되게 부족해. 이게 왜냐면 그 실제 교육 현장에도 함수가 부족한 친구들이 제일 많으니까 함수가 부족해. 그러면 함수에 그냥 우리 나도 3주 이건 나쁘지 않아요. 예. 기존의 흐름대로 가는 학원을 하나 두고 나머지는 남는 시간은 함수에 우리 이렇게 가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우리 애가 어, 좀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선행을 다 했는데 뭐 집합 명기에 경우의 수만 안 했어. 그러면 뭐 그거를 따로 챙겨서 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3번으로 방학을 보내는 게 3주를 보내는 게 가장 나중을 위해서 효용성은 높아요. 예. 1번에 제가 저런 내용을 써놓은 건 이제 진도가 느려서 과정으로 여름방학을 낳는 경우가 가장 산화가 많이 돼서 가장 이제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효용성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쉬어야 되고 그게 뭐 아니어서 그냥 심화서를 사서 심화서를 준비해서 심화 문제를 풀어 경우는 뭐 효용성이 보통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편이고 나중을 위해서 즉 그런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내 진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중에 굉장히 약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수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단원별로 그 낮은 어떤 어, 성과를 내고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는 그렇게 그래서 걔네만의 집중학습을 하는 이런 방향을 보내는 게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효율성상은 제일 좋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들은 한 과정, 두 과정, 세 과정, 네 과정 이렇게 여러 개의 과정을 동시에 짧은 기간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게 아이들뿐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뭐 2-3-3-3- 뭐 수상까지 이런 식으로 뭐 3학년 특강, 3학년 뭐 이렇게 종합 특강, 뭐 2 진도반, 뭐 수상 맛보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코스를 동시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키시면 결국은 전부 산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그렇게 짜실 거면 그냥 수학에 올인을 하셔야 되고 모든 시간표를 다 빼고 어쨌든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에 그냥 쉽게 계산해서요.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에 2배 이상은 자기 스스로의 학습 시간을 확보를 해주시면서 다음 수업을 따라가야 예. 예를 들어서 학원 수업이 3시간이면 적어도 혼자 6시간은 문제 풀고 다음 수업에 다시 참가하고 이런 식의 어떤 2배수 1대2의 패턴을 지키셔야 나중에 산화되지 않고 남으니 이 여름방학 이 여러 가지들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 진짜예요. 나중에 다 산화돼서 돈 하나도 안 돼요. 괜히 힘든 여름에 괜히 힘만 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으로 염려되고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드렸으니 어머님들 아이들 여름방학 커리큘럼 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는 3주 코스를 얘기 드리는 거고 원래 뭐 3달, 4달, 2달 등등 원래 기존 코스웍은 제일 위에 써 있죠. 예, 패턴을 유지해 주셔라.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오늘의 일부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등학생이라면 먼저 했죠, 아까. 예,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 어, 일단 일품 수상화를 여름방학에 한번 제대로 보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할까요? 이런 거 질문이 되죠. 아침, 저녁 3시간씩 잡으면 되려나요? 어, 일품 수상화를 2권을 전부, 예, 하루에 6시간, 충분하죠. 예, 일품이 조금 문항수가 돼도, 음, 사실 문항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일품 제일 마지막 있잖아요. 수능 문제 나오는 거 전에, 예, 그, 거기까지 푸는데 저 정도면 뭐 충분한 거고, 근데 이제 이건 뭐 주니어의 현재 심화 실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죠. 예. 지금이 제일 한가한 건 아니죠. 예. 제일 한가한 거는 수시 붙은 고3이 제일 한가하고요. 네, 뭐 농담입니다. 예, 합격한 이후로는 그렇고 예, 사실은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빠질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실제 현행 입시 패턴에서는 예, 사실 어, 학종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 포기되면 이제 정시를 선택하게 되는데 포기되면요 고등학교 가서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친구들이 사실 널널하다기보다는 공부의 방향에서 굉장히 압축은 돼요. 예. 경시만 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예.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수행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입시다 보니 훨씬 더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오늘 일부에 준비한 내용은 어, 그 일선 학원 원장들의 주장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좀 우리도 학원 업계도 좀 양심 갖고 일해야지. 너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강학특강 시간표만 봐도 예, 원장의 철학이 보이는 거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네. 뭐 이럴 수도 있죠. 엄청난 물량을 공사하다 보면 엄청난 물량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현대 사회는 예, 효용성과 예, 이런 걸 중요하게 따지다 보니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성비를 엄청 따지다 보니 그런 거고 저는 뭐 가성비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름에 3주 동안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진짜 한 자도 안 나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